유전체의 정크, DNA, 인간은 왜 망가진 비기능 유전자가 멀쩡한 유전자만큼 많을까? 사람이 자기 뇌의 10%만 쓴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나? 완전 허구다. 사람은 신경조직 모든 엽과 주름 모든 구석을 이용한다. 일반 부위는 특정 기능 이를테면 말하기나 동작이 특화되어서 그 일을 할 때 활동력이 증가하긴 하지만 뇌 전체는 늘 활동하고 있다. 뇌 전체는 늘 활동하고 있다. 우리 뇌에 아무리 작은 부위라도 필수 활성화되거나 제거하면 심각한 결과를 따른다. 그러나 인간 DNA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현재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DNA에는 어떤 기능도 찾아볼 수 없는 부위가 넓게 펼쳐져 있다. 이런 미사용 유전물질은 한때 쓸모없다고 여겨져서 정크 DNA라고 불렸으나 일부에서 기능이 발견되면서 과학자에 따라서는 이 용어의 사용을 거부하기도 한다. 실제로 이른바 정크 DNA의 상당 부분에 나름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꽤 높다. 우리 유전체에 들어있는 쓰레기가 얼마나 되든지 우리가 비기능 DNA를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인간 유전학의 기초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 피부세포든 근육세포든 신경세포든 아니면 어떤 세포든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에 핵이라는 핵심 구조가 들어있고 그 안에는 여러분의 유전적인 청사진 전체에 대한 사본이 들어있다. 이 청사진 대고 옥시리보 핵산 DNA로 불리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DNA는 두 겹의 분자가 선을 이루고 있는데 뉴클레오티드 이렇게 뉴클레오티드 분자이다. A, C, G, T 네 가지 연결되어 있으며 A는 T와 C는 G와 짝지을 수 있다. 이 짝을 염기쌍이라고 한다. DNA가 유전 정보를 엄청나게 효과적으로 보완하는 비결이 바로 염기쌍이다. DNA 사다리 한쪽 다리를 눈으로 따라가면 네 가지의 뉴클레오티타이드 문자가 다양하게 조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러분이 가로대 5개를 보고 있다고 치자. 한쪽에는 A, C, G, A, T라는 문자가 보인다. 가로대 쌍에는 A와 T, C와 G만 짝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사다리 맞은편에 가서 같은 가로대의 나머지 절반을 보면은 원래 문자 열의 거울상인 A, T, C, G, T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기발한 정보 암호화 형태. 이렇게 유전물질을 거듭 복사하기가 쉬워진다. 기다란 사다리로 간단하면서도 기발한 암호 형태이다. DNA 분자를 복제하기 위해서 세포가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 DNA의 자기 복제 능력은 진화적인 공학의 기적 같은 위협일 뿐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기도 하다. 지금까지는 문제될 것이 없다. DNA는 자기네의 경이다. 하지만 여기서 덜 경이로운 장면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여러분의 유전체를 이루는 DNA 사다리에는 가로대가 23억 개, 문자가 46억 개 있다. 그런데 가로대 중에 상당수는 무용지물, 어떤 것은 컴퓨터 키보드로 몇 시간 뜯었을 때 순전히 반복적인 허튼 소리, 이런 것은 예전에 쓸모 있었으나 손상된 이후에 쓸모되지 않은 조각들이다. DNA 사다리 한쪽 다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이상한 재미는 느낀다. 여러분의 유전자 홍채의 색깔을 정하거나 신경이 발달하지 않은 등 실제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고역은 고작 해야 평균 9,000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런 유전자의 총 개수도 약 23,000개 불과하다는 것이다. 많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수억 자밖에 되지 않는다. 가로대로 따라지면 23억 개 중에서 2억 개에 불과하다. 유전자의 일부가 아닌 나머지 가로대는 무엇을 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보자. 유전자를 단어 DNA 문자 열을 하자. 여러분의 유전체가 책이라면 단어 사이의 공간은 엄청나게 긴 헛소리로 채워져 있다. DNA 문자 중에서 단어를 이룬 것은 3%만트에 나머지 97%는 대부분 행설수설. DNA 사다리는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각 세포는 염색체라는 이름의 사다리가 46개나 있는데 세포가 분열하는 순간에 일반 현명이라도 볼 수 있다. 예외는 정자와 난자로 염색체가 각각 23개에 불과하다. 그러나 세포가 분열하지 않을 때에는 모든 염색체가 늘어지고 뭉쳐 있어서 마치 커다란 그릇에 스파게티 면 46가닥이 엉겨있는 모습. 염색체의 길이는 가로대가 2억 5천만 개,
일본에서 염색체 4,800만 개에 불과한 21번 염색체까지 제각각이다. 염색체 중에는 유효한 DNA 대 전그 DNA 비율이 꽤 큰 것도 있지만 반복적으로 쓰지 못하는 DNA로 가득한 것도 있다. 이를테면 19번 염색체는 아주 촘촘해서 유전자 1,400여 개가 5,900만여 자 위에 펼쳐져 있다. 반에서 4번 염색체는 19번보다 3배 큰데도 유전자 개수는 절반가량에 불과. 이 기능 유전자는 거대하고 텅 빈 바다로 둘러싸여 섬처럼 드문드문 놓여 있다. 이 점에서 인간 유전체는 어느 포유류를 닮았으므로 포유류는 유전자 개수가 약 23,000개로 비슷하다. 어떤 포유류는 2만 개밖에 되지 않고 어떤 것은 25,000개나 되지만 이 정도 편차면 비교적 작은 편이다. 포유류 계통의 나이가 2억 5천만 년을 넘는다는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다. 인류의 경우에 일부 포유류가 2억 5천만 년이 넘도록 독자적으로 진화했는데 기능 유전자 개수가 전부 비슷하다는 것이 신기하다. 사실 인간의 유전자 개수는 조직이나 장기 하나도 없는 조그만 선행동물의 얼추 같다. 그 말이 그렇다는 이야기다. 기능 유전자는 띄엄띄엄 흩어져 있으면서도 많은 일을 한다. 각 유전자는 DNA 분자의 사다리를 반으로 갈라서 양쪽의 문자 뉴클레오티드를 모두 드러내어 단백질을 만든다. 유전자를 이루는 분자의 mRNA 전령 메시지 M은 RNA나 리보 핵산을 일컫는다라는 것이 또 복제될 수 있는데 여기서 만들어진 단백질은 여기저기 드러나며 세포를 자라게 하고 살아있게 하는 등 온갖 일을 담당한다. DNA 유전체의 3%에 불과한 2만 3천 개의 유전자는 자연의 경이이다. 인체의 DNA 중에서 나머지 97%는 대부분 자연의 실수 쪽에 가까워서 별다른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 그 중에 해로운 것도 있다. 세포 분열할 때마다 유전체 전체의 기능이 있는 부위든 없는 부위든 복제가 된다. 이 일은 세포 에너지를 소비하며 시간, 에너지, 화학 자원을 필요로 한다. 세상의 추정에 따르면 인체에서는 하루에 1에서 11제곱의 10번의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고 한다. 이것은 초당 100만 번을 넘는 횟수다.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마다 쓰레기를 포함하여 유전체 전체가 복제된다. 대부분 쓸모없는 DNA를 복제하느라고 칼로리 열량이 소비된다. 신기하게도 세포는 이 전그 DNA에서 오류를 꼼꼼히 점검한다. 세포는 이 엉뚱한 DNA를 복제할 때마다 유전체의 가장 중요한 유전체를 복제할 때와 똑같은 교정의 복원 메커니즘을 동원한다. 어느 영역도 무시당하거나 특별 대우를 받지 않는다. 이것이 황당한 이유는 헛소리 DNA 조각의 복제 오류가 하찮은 일인 반면에 유전자의 돌연변이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어째서 그런지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다. DNA를 복제하고 편집하는 체계는 유전자와 헛소리라는 두 형의 DNA를 구분하지 못하는 듯하다. 유초번 생의 시와 마야 엔젤러의 시를 구분하지 못하는 침팬지처럼 말이다. 지금은 생체학의 신기문이 열린 흥미진진한 시대이다. 과학자들은 유전체의 행계서열 46개에 펼쳐진 46억 개의 글자 전부를 단 2주일 만에 읽을 수 있으며 비용도 약 $1,000밖에 들지 않는다. 유전체에 처박혀있는 거대하고 쓸모없는 DNA 덩어리가 가장 큰 결함이긴 하지만 기능을 하는 의인 유전자도 오류투성이다. 유전자의 오류는 대체로 돌연변이에 비롯한다. 돌연변이라는 DNA 연계소일에 변화가 일어난 것을 일컫는다. 유전체가 갑작스러운 변화를 겪는 경우는 두 가지, 레트로바이러스 감염까지 하면 세 가지. 이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해야겠다. 하나는 DNA 분자 자체가 손상되는 것이다. 원인으로 방사선이나 자외선, 그리고 돌연변이 원이라는 유해 화학물질, 이를테면 담배, 2012년 앵커들은 이렇게 있다. 암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어 발암물질이라고도 부른다. 유전체가 변화를 겪는 두 번째 경우는 세포 분열을 준비하려고 DNA 사본을 만들 때에 생기는 복제 오류다. 각 세포에는 46억 자의 DNA 암호가 들어있으며 평균적인 사람은 하루에 1에서 11제곱 10번의 세포 분열을 겪는다. 이렇게 해서 매일 수백만 번의 돌연변이가 일어난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돌연변이는 중요하지 않은 DNA 부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게다가 정진한 남자가 아닌 세포에 일어나는 돌연변이는 자식에게 전달되지 않으므로 진화와는 무관하다. 생식세포에 들어있는 DNA만이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복제 오류와 DNA 손상 둘 다 정전한 남자 유전체의 중요한 부위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실제로 일어난다.
그런데 이런 일이 나면은 자식보다도 자식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것을 유전성 돌연변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생물의 모든 진화적인 변화와 적응의 토대가 된다. 하지만 유전성 돌연변이가 모두 행복한 우연이 아닌다. 대부분 사소한 돌연변이이지만 어차피 유전체의 대부분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니까 유전자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해로운 돌연변이도 적지 않다.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유전자 돌연변이를 물려받는 가을이난 자식은 그 때문에 거의 예외 없이 손해를 본다. 이를 통해서 유전자 부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자연선택의 임무이기는 하지만 이따금 돌연변이로 인한 피해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다. 어떤 돌연변이가 사람이나 동물의 건강 또는 번식에 단기적인 손실을 전혀 일으키지 않으면 그 돌연변이는 제거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심지어 개체군 내에 퍼질 수도 있다. 이 돌연변이가 한참 뒤에야 피해를 일으킨다면 자연선택은 이를 사전에 막을 재간이 없다. 이것이 진화의 맹점이며 그의 결과를 인류 전체에서 또한 개개인의 깊숙한 내부에서 찾아올 수 있다. 인간 유전체에는 자연선택이 일찍 찾아내지 못한 해로운 돌연변이의 흉터가 무수히 들어있기 때문이다. 망가진 유전자. 인간 유전체에 쓸모없는 DNA 중에서 눈에 띄는 종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위유전자이다. 위유전자는 유전자처럼 보이지만 유전자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진화의 부스러기이다. 진화의 부스러기이다. 원하는 과거의 시점에서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의 돌연변이를 일으킨 것이다. 앞장에서 살펴본 굴로 유전자가 바로 위유전자이다. 영장류를 제외한 거의 모든 동물에는 제기능을 하는 굴로 유전자가 들어있어서 비타민 C를 스스로 합성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현생 영장류의 공통조상인 어떤 동물에서 무작위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굴로 유전자가 손상되었다. 이 조상의 우연히도 비타민 C가 풍부한 먹이를 먹고 있기 때문에 이 돌연변이는 그 조상에게 아무런 피해도 입히지 않았다. 하지만 돌연변이가 모든 영장류에게 퍼지면 그들 아니 우리는 계열병의 공포에 시달리게 되었다. 여러분은 자연이 왜 결자 해지를 하지 못하는지 궁금할지도 모르겠다. 돌연변이가 문제를 일으키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테니까 그렇듯한 이야기지만 그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돌연변이는 벼락 같아서 DNA 46억 자를 복제하는 과정에서 무작위로 일어난다. 벼락이 같은 것에서 두 번 떨어질 확률은 너무 낮아서 제로라고 봐도 무방하다. 게다가 돌연변이를 망가진 유전자를 고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일단 해로운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곧이어 그 유전자에서 또 다른 돌연변이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첫 돌연변이 때에 개체가 죽거나 피해를 입지 않으면 미래의 돌연변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따라서 이 돌연변이들은 자연선택에 의해서 제거되지 않는다. 진화적인 시간 척도에서 위유전자의 돌연변이율이 기능유전자의 돌연변이율보다도 훨씬 더 높기 것이 이 때문이다. 기능유전자의 돌연변이는 대체로 세대를 뛰어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그런 돌연변이 벼락은 세포나 개체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그 개체가 성공적으로 번식하지 못하여 오류 유전물질의 전파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유전자는 돌연변이가 누적되어도 개체에 피해를 입히지 않을 수 있다. 이 유전자는 전달되고 또 전달되면서 세대에 걸쳐서 계속 퇴화한다. 회복될 가망이 전혀 없을 정도로 유전자가 망가지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사람의 굴로 유전자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나머지 대부분의 동물이 가진 유전자에 비교하면 우리의 굴로 유전자는 돌연변이 수백 개가 들어있다. 그런데 척 보면은 굴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의 굴로 유전자는 개와 고양이 같은 육식동물에서 발견되는 기능적인 굴로 유전자의 DNA 염계서열과 85% 이상 일치한다. 대부분 폐차장에서 녹슬어가는 자동차에 아무 짝도 쓸모없는 널브러진 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차이점이라면 우리의 넓고 녹슨 유전자는 수천만 년 전에 처음 망가진 뒤로 매일 수십억 번씩 끊임없이 변경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위유전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괴혈병이 일으키는 굴로 유전자일 테지만 이것 말고도 위유전자는 많다. 우리 인간의 유전자에는 망가진 유전자가 적지 않게 들어있다. 아니 적지 않게가 아니라 100개 어쩌면 1000개 이상 들어있을 것이다. 과학자들은 인간 유전체에 2만 개 가까운 위유전자의 잔존물이 고스란히 남아있으리라고 추정한다. 기능 유전자와 맞먹는 숫자이다. 맞먹는 숫자이다. 위유전자도 할 말이 있는 것이 이것들이 대부분 우연한 유전자 중복의 결과이다. 그러니 불량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유전자가 죽어도 개체에는 아무런 피해도 입지를 않는다. 기능 유전자의 유일한 사본이 돌연변이로 망가져서 위유전자가 되면 심각한 문제이다. 한데 우리 조상이 감염과 맞서는데 유전자가 망가져서
인류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 사례는 굴로 성물인 계일병 말고도 또 있다. 이 유전자가 만들어내는 세타디펜신이라는 단백질은 대다수 고세계 원숭이와 신세계 원숭이, 심지어 동료 유인원인 오랑우탄에서도 여전히 발견된다 하지만 인류와 우리의 아프리카 유인원 친척인 고릴라 침팬지의 공통조상에게는 이 유전자가 비활성화되었으며 복원할 수 없을 만큼 돌연변이를 겪었다. 이 유전자가 제 역할을 못하는 탓에 사람은 원 영장류 사전에 비해서 감염이 취약하다. 물론 우리가 세타 디펜신 단백질을 대신할 방어 수단을 진화시켰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세타 단백질이 없는 세포는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감염에 더 취약한 듯하다. HIV가 전 세계를 휩쓴 70년대와 80년대에 이 단백질이 있었다면 여기나게 써먹었을 텐데 말이다. 이 유전자가 망가지지 않았다면 에이즈 위기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위 유전자는 자연의 잔혹한 습성을 우리에게 깨우쳐준다. 자연은 결코 훗날을 생각하는 법이 없다. 돌연변이로 무작위로 생기며 자연 선택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일어난다. 하지만 진화는 매우 긴 시간 척도에서 작용한다. 이대로 해로운 돌연변이를 겪는 것은 굴루 유전자와 세타 디펜신 유전만이 아니다. 나머지 유전자 2만 3천 개 하나하나가 돌연변이의 벼락을 맞아 죽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죽고 있다. 인류가 더 많은 유전자를 돌연변이에 의해서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최초의 불운한 돌연변이가 죽거나 자식을 낳지 못해서 위 유전자를 후손에게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신에게는 비극이었지만 나머지 우리에게는 행운이다. 일부 과학자에 따르면 위 유전자는 망가진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다. 자연이 그 중에서 일부를 부활시켜서 새로운 쓰임새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거 생각하면 냉장고가 고장난 친구 이야기가 떠오른다. 친구는 고장난 냉장고를 낑낑대며 고물상에 끌고 가지 않고 짐실 장식적으로 탈바꿈시켰다. 하지만 그가 장식적으로 쓰려고 냉장고를 산 것은 아니다. 고장난 냉장고의 쓰임새를 바꾸는 것이 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웠을 것이다. 그는 죽은 냉장고를 전혀 새로운 목적에 맞게 부활시켰다. 기발한 책상이긴 했지만 내가 알기로 부활한 유전자는 냉장고 장식만큼이나 드물다.